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건법부자의 조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얘기할 거는 얼마 전에 제가 경매 물건을 하나 네. 검색을 해서 네. 대표님께 보내드렸어요. 네네, 맞아요. 이 토지, 그러니까 위에 건물이 없는 토지였는데 네. 이 토지 위에 그 어떤 건물을 신축을 해서 사업성을 한번 내볼까 네, 그렇죠. 한번 검토해달라고 했고 거기에 이제 도면을 좀 그리셨는데 네. 일반 건축물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일반적으로는 다세대나 다가구, 근생 네. 이런 것들을 한번 기획을 하는데 왜 그런 기획을 안 하시고 그 지금 도면상에 그런 기획을 했는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계획이 네. 대지 면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안 나오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축할 때 보통 주차장 규정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그렇죠. 사업성과 가장 이렇게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 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입찰 들어갈 때 사업성 분석을 했을 때 대지 면적에 비해서 주차장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네. 임대형 기숙사. 건축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그렇죠. 새로운 개념이 하나 들어왔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사업성 검토를 하면 네. 이거는 사업성이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처음에 판단을 하고 사실은 제가 엄청 설렜거든요. 네. 그 보통 우리 일반적인 신축 계획으로는 그렇죠. 전혀 이제 그 사업 수익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죠. 네. 임대형 기숙사라고 해서 네. 그걸로 만약에 사업성을 낼 수 있다면 이게 지금 법이 개정돼서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따끈따끈하죠. 그렇죠. 네, 올해 그러니까 그걸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 사업성 계획으로 저 땅을 싸게 경쟁 없이 매입할 수 있다. 맞아요. 네, 이렇게 그런 생각해서 취지에서 그런 취지에서 이제 검토를 했는데 네. 이게 그 제약 조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면밀히 한번 살펴봤어요. 네, 처음부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기획을 했던 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차 계획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완화가 돼 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그린 생활 시설보다도 더 사실 주차 계획이 많이 완화돼 있는 느낌의 그 주택이에요. 어느 정도일까요? 예전에 왜 그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 완화가 많이 돼 있었었는데. 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주차장 기준이 200제곱미터당 그 주차장 한 대, 그러니까 면적 기준으로 가 있고, 세대수 상관없이. 네, 세대수 상관없이 200제곱미터당 주차장 한 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제곱미터면 약 한 60평쯤 되거든요. 네네. 그 면적을 여러 개의 실로 나눠도 주차장의 제한이 한 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사업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러고 또 하나 여기 내용을 보시면 각 시를 구분할 수 없는 건축물로 해놨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분양은 안 해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정책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를 한번 만들었다가 네네. 그걸 분양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그때 한참 뜨거웠었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약간 유명무실해지긴 했는데 그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그 과오를 남기지 않기 네. 위해서 문제가 좀 됐었으니까 그래서 재밌네요. 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분양은 못하게 하자라고 정해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일반 기숙사인 경우에는 지하층을 두지 말라. 최근에 뭐 지하 이슈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지하는 없는 것으로 그건 하고 일반적인 신축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지금 주택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하에 두지 말 것. 그 다음에 화장실과 세면실, 욕실, 채광 설비를 할 것. 이건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독립적인 그 주거 시설을 저희는 또 선호를 하니까. 그렇죠. 더 네, 좋죠. 그래서 좋은 측면에서 이제 개정안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문에 대한 기준도 있고 복도에 대한 기준도 있고 뭐 소음 방지 기준인데 이거는 뭐 집의 어떤 그 퀄리티가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뭐 전혀 나쁜 부분이 아니고 저희도 그렇게 기획을 하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아주 핵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공간은 1인 1실을 기본으로 하고 최대 3인 1실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해놨어요. 이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1인 1실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애초에. 근데 개인 공간을 제외한 공유 공간, 다수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방, 공동 욕실을 만들 것.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쉽게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우리 쉐어하우스예요. 네네네. 그렇죠. 요즘 굉장히 젊은 분들이 네네. 좋아하고 선호하는 쉐어하우스를 맞아요. 법령으로 규정을 한 거죠.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에는 뭐 복도라든지 계단 승강기 주차장은 제외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 공간과 주방 공간, 욕실 공간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수용 인원을 고려해서 아래 면적 이상을 확보해라. 이제 네. 아래 표가 이제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개인 공간과 공유 면적의 합은 14제곱미터.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아래 면적 이상을 확보해라.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인데 보니까 150인 이하. 저희가 접근하는 원룸의 개수가 1인 1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0세대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규모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저 지금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 20개 옷이? 맞습니다. 네, 20개 옷이 정해져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후, 그러니까 저는 안 되고 20개에서 조금 오바되는 네. 그 정도의 규모에서 대지 면적 뭐 접근할 수 있는 50평에서 100평 그렇죠. 이런 사이에서 이제 손에 닿을 만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이즈에서 사업성 검토를 한 거예요. 맞아요. 앞서 말씀하신 경매 물건도 딱 그런 물건이었고, 그렇죠. 네, 경매 물건의 대지 면적이 한 52평인가 됐을 52평.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딱 저희가 접근하기 좋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150인 이하인 기준으로 해서 공유 공간을 네. 인당 4제곱미터를 확보하래요. 그러면 20명이면 80제곱미터? 그렇죠.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24평? 네, 맞아요. 그래서 24평은 조금 안 될 건데 아무튼 그 80제곱미터의 공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딱 저스트하게 20개의 실을 만들었을 때 80제곱미터의 공유 공간이면 그 공간이 건물의 규모 20개의 원룸에 들어갈 대지의 건물이면 사실 건물의 면적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용적률 계산해도 50평에 200%인 지역에서 검토를 하면 100평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100평에서 80제곱미터, 약 한 그 20평 이상을 네. 공용 면적으로 제공하고 나면 사업성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공유 공간이 네. 저 1인당 4제곱미터가 네.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도면을 그려보면서 우리가 네. 알게 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4제곱미터 뭐 크지 않을 건데라고 검토를 했는데 실상 들여다보니 이 4제곱미터의 비중이 굉장히 크더라. 일단은 그래서 제가 사례를 보면서 한번 또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 주신 경매 물건. 네. 저희가 동은 지웠고요.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섞여 있는데 지적상의 색깔이 달라요. 네, 이 물건이에요. 그래서 절반 이상이 그 준주거지역에 속해 있어서 지금 짙은 색 부분. 네, 맞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 일조권이라든지 다양한 건축 제한이 많이 완화가 돼요. 네. 그래서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더 관심이 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높이 제한이라든지 없이 계획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그 판단에 준주거 지역에서 더 좋겠다라고 하고 뭐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큰 제한은 없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도로의 접한 사항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개요를 보니까 서울 강동구에 있었던 물건이고요.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지만 준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지구단위 계획에는 큰 제약이 없었다. 이걸 기준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지상 1층부터 지상 8층까지. 야, 무려 8층짜리 건물. 네, 그렇습니다. 꼬마 빌딩인데 네, 무려 그렇습니다. 8층짜리. 네, 맞아요. 지하에 그 펌프 저수조 공간은 별도로 하고요. 8층에 대지 50평에 52평에 8층짜리 건물을 계획을 했어요. 제가 이걸 보자마자 얼마나 설레었을게요. 사업성이 이 작은 땅에 네, 그렇죠. 8층짜리 건물을 그렇죠. 짓는다라고 했을 때 네, 그렇죠. 그래서 아주 큰 사업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처음에 하고 들여다봤는데 그래서 용적률이 건폐율이 51%, 용적률이 340%. 네. 사업 용적률이라는 건 이제 서비스 면적이라든지 공용 면적 다 포함한 거 420% 이상 나오는 굉장한 건축이 되는데 주차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특성상 주차장 대수는 3대밖에 안 들어가고 땅이 워낙 작아서.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임대형 기숙사니까 지금 세대가 구성이 되는 거지. 네, 그렇죠. 다른 다가구나 다세대라고 한다면 저런 주차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요. 다른 다가구나 다세대였으면은 여기 앞서 다시 보여드리면 그 한 층에 4호 했잖아요. 아무리 작게 구성을 해도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하는 0.5대 구성을 해야 되니까 4호만 했어도 다른 다가구나 다세대였으면은 2대 주차해야 돼요. 그렇죠. 8호면은 4대 주차해야 돼요. 그런데 임대형 기숙사니까 4호씩 5개 층을 계획을 해도 주차가 3대여도 문제가 없다. 원래는 10대가 필요한데. 네, 그렇죠. 그래서 주차 3대로 이렇게 계획이 된 거고
그리고 7층, 8층에 공유시설을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도면을 보시면 네. 주차장은 아까 3대 보여드렸고 엘리베이터 넣고 계단실 넣습니다. 그래서 한 층에 4세대를 이런 공간으로, 이거는 사업성 분석을 위한 계략적인 도면이에요. 1인당 한 4.5평씩. 네, 그 정도 구성을 해서 네.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토를 했고 위치는 또 좋으니까 여기서 그렇죠. 가깝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6층까지 네. 똑같이 올라갑니다. 높이 제한이 없으니까. 음.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한 층의 전체 7층입니다. 이거는 네. 7층과 8층의 전체가 네. 다 공용 공간이에요. 음. 공용 식당, 공용 거실, 다목적실. 이 면적을 맞춰지지가 않으면 사업성이 없어요. 그렇죠. 네, 이건 사업이 안 돼요. 사업성이 없는 게 사업이 안 돼요. 그러면 자, 이거에 대한 건축비랑 비용은 다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임대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투자한 비용만큼 또 여기서 임대를 뽑으려면 결국에 임대료가 비싸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강동구 지역에서 4.5평에 되는 원룸의 임대료 선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은 건축에 대한 투자를 하고도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그렇죠. 거예요. 아니면은 원룸에 대한 임대료가 많이 높던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시장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일정 규모 이하에서는 사업성을 내기가 많이 힘들다, 이런 판단이 됐어요. 저 공유 공간을 그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토지의 면적이 네. 어느 정도 돼야. 그거 이제 용도 지역에 따라 다를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그렇죠. 이제 가장 접하기 좋은 2종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주거지역에서. 그걸 네. 기준으로 검토를, 서울 지역 기준으로 검토를 했을 때 제 생각에는 대지 면적이 최소한 한 200평 정도? 200평. 네. 그러니까 그러면 서울 땅값이 있는데 그렇죠. 사업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지 않는 이상은 사업성 내기가 많이 힘들겠다. 이게 뭐냐면 작은 면적에서 절대값인 그 공용 면적 4제곱미터는 네. 상대적으로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면적이 넓어서 건축 면적이 클 때 4제곱미터는 그렇죠. 충분히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 비율적인 로스, 이게 만약에 4제곱미터가 아니고 예를 들면 4%였다면, 예를 들자면 그렇죠. 비율에 따라서 건물이 작으면 조금만 확보해도 되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인당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당 기준으로 절대값인 4제곱미터를 정해놓다 보니까 작은 프로젝트에서는 그 파급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임대형 기숙사가 이런 중소규모에서 접근할 프로젝트는 참 아마 부담스럽다. 입법자도 요거를 중소규모에서는 하지 말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넓은 면적에서 맞아요. 좀 그 생활의 어떤 질을 높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걸 건축해라라고 맞아요. 일단 정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규모도 규모고 그리고 그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리 또 규모가 크더라 하더라도 거기 상대적으로 공용 면적의 비율을 안 줄 수는 없는 거니까 면적의 비율을 주게 되면 또 그만큼 또 뽑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의 쉐어하우스는 상당히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이 매력이, 그러니까 임대료의 매력이 없으면 네. 또 투자 금액은 비슷하거든요. 건축비는 그렇지. 지방이나 서울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정도 퀄리티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있는 지역에서만 인정을 이 받을 수 사업을 있는 해야, 지역에서만. 좋은 맞아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도심 중에서도 이 토지가나 임대료가 좀 높은 그런 지역, 그런 지역에서만 사업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하여튼 됩니다. 뭐 오늘 알아는 봤지만 이게 정답은 아닐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행된 제도고 음. 아직 그 뭐 어떤 사례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이러한 접근보다는 또 다른 어떤 기발한 접근을 해서 도면을 그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연구해봐야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아직 정해진 부분은 아니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다라는 네, 맞아요. 부분만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한번 맞습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뭐 댓글로 좋습니다. 열려 이런 있습니다. 거 이렇게 하면 사업성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뭐 이렇게 좋습니다. 한번 제안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